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한국의 수많은 집사들이 우리 고양이가 나이 들어서 그래, 혹은 요즘 성격이 좀 변했나 봐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부전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양이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집사들은 너무 늦게 그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 경고 사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중요한 신호를 알게 될 거예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소변을 본다거나 입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긴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수의사도 감탄할 만큼 깊이 있는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고양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채널 구독하고 우리 고양이들을 위한 진짜 지식을 함께 배워봐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벗어나 소변을 자주 본다면, 고양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변화가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쌌지? 하고 혼내기 전에 몸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해야 해요. 사람도 아플 때 예민해지는 것처럼 고양이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건강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증상이 자주 보인다면 신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몸에서 물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이럴 때 고양이는 물을 마셔도 계속 오줌을 누게 돼요. 그 결과 화장실을 찾기도 전에 급하게 해결하려다 엉뚱한 곳에 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고양이들을 매주 만나요. 예를 들어 한 보호자분은 갑자기 고양이가 소파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라며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부전 초기 단계였어요. 다행히 빠르게 대응해서 큰 문제로 번지지 않았죠. 집에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천이나 베개 등 부드러운 곳에 집중되는지도 살펴보세요. 고양이는 편안한 곳을 본능적으로 찾으니까요. 단, 그게 이상 행동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화장실이 너무 더럽거나 향이 강한 모래를 쓴다거나 위치가 시끄러운 곳이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하지만 만약 화장실도 문제없고 청결도 유지되고 있다면 그때는 건강검진이 우선이에요. 특히 소변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단순한 소변 실수 같지만 그 이면엔 훨씬 더 심각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는 다음에 우리가 볼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는 행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고양이, 그냥 목이 마른 걸까? 고양이가 하루 종일 물그릇 앞을 떠나지 않는다면 단순히 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여름엔 물 섭취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매일 반복되거나 물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양이일수록 이런 변화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물을 많이 마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지나치게 물을 찾는 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려는 생존 반응일 수 있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체내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소변으로 배출해버려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 손실을 메우려 하죠. 하루에 2~3번 물을 마시던 아이가 6번, 7번씩 물을 찾는다면 이건 그냥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례로 11살 된 모카라는 고양이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하루 4~5번씩 수도꼭지 아래서 물을 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는 처음엔 귀여워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지만 곧이어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병원에 데려오셨죠. 결과는 신장 기능 40% 저하,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고 지금은 정기적인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첫 조치는 물 마시는 양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물그릇의 시작량을 측정하고 하루가 끝날 때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해보세요. 또 정수된 물이나 흐르는 물을 선호하는 고양이도 있으니 자동 급수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변화가 감지되었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반려인의 민감한 관찰력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고양이가 물을 잘 마시는 것과 너무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곧 이야기할 식욕과 체중 변화와도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답니다. 잘 먹던 고양이가 밥을 남긴다면 그냥 입맛이 없는 걸까? 고양이는 원래 소식가라 하루에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료를 남기더라도 배가 안 고팠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만약 그 행동이 며칠 혹은 일주일 넘게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평소에 식탐이 있던 고양이가 밥에 관심을 끊고 체중까지 빠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히 몸이 보내는 SOS예요.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가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독소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구토를 유발하고 결국엔 고양이가 먹는 걸 싫어하게 만들어요. 보호자 입장에선 사료를 바꾸거나 간식을 시도해보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료 맛이 아니라 몸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고양이는 고통을 숨기는 동물이라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있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8살 된 달이라는 고양이가 밥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는 단순히 입맛이 변했나 보다라며 3주간 다양한 사료를 바꿔줬지만 결국 체중이 1.kg이나 줄어 병원에 오게 됐죠. 검사 결과는 만성 신부전 2기. 만약 그때 한 주만 더 늦었더라면 회복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남긴다는 건 행동보다 경고로 봐야 해요. 그렇다면 집에서는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체중계가 없더라도 고양이의 옆구리나 갈비뼈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평소보다 튀어나와 있거나 안쪽이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든다면 체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료를 얼마나 남기는지, 어떤 시간대에 더 거부하는지 일기처럼 기록해보세요. 이런 사소한 기록이 병원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결국 식욕과 체중은 고양이 건강의 온도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와 함께 보호자들이 종종 놓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입 냄새입니다. 고양이 입에서 세제 냄새가 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고양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 많은 보호자들이 치석이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물론 잇몸 질환도 입 냄새의 원인이 되긴 해요. 그런데 만약 그 냄새가 암모니아 혹은 세제처럼 자극적인 화학 냄새에 가깝다면 그건 단순한 구강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요독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몸에 쌓인 독이 숨결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고양이의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몸에 그대로 남게 돼요. 그중 일부는 입 안 점막을 통해 배출되기 시작하고 이때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거죠. 특히 식욕이 없고 체중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입 냄새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부전의 전형적인 삼박자 증상이라 봐도 무방해요. 그냥 양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예로 보호자 중 한 분이 고양이한테서 화장실 세제 같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강 검진을 해봤지만 큰 치석도 없었고 잇몸도 멀쩡했죠.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바로 발견해서 식이요법과 약물로 조절할 수 있었고 냄새도 점차 사라졌답니다. 이런 사례는 진짜 많아요. 냄새는 그냥 냄새가 아니에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고양이가 하품할 때 혹은 얼굴을 핥을 때 입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단순히 입 냄새가 아니라 뭔가 독특하고 자극적인 혹은 화학약품 같은 느낌이라면 그건 바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로 원인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 냄새처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몸속의 변화가 더 넓게 퍼져서 전혀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꾸 감기에 걸리는 고양이, 정말 면역력이 약해진 걸까? 고양이가 코를 훌쩍거리거나 눈곱이 자주 끼는 걸 보면 보호자들은 흔히 바람을 쐬었나 봐, 날씨가 추워서 그랬겠지 라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감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특히 같은 계절, 비슷한 환경인데도 매달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면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면역력 저하의 중심에는 신장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신장이 건강해야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고 면역세포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독소가 피 속에 남아서 온몸을 둔하게 만들어요. 면역 시스템은 말 그대로 느려지고 약해지고 엉망이 되죠. 그 결과 평소에는 별일도 아니던 바이러스나 세균이 고양이 몸에 쉽게 침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아프다는 건 면역 시스템이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는 경고음이에요. 실제로 한 보호자분은 고양이가 매달 한 번씩 결막염에 걸리는 걸 이상하게 여겨 내원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눈 약만 바르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됐죠. 전반적인 검진 끝에 밝혀진 건 만성 신장질환 3기,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한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됐던 거예요. 치료 이후 면역력이 회복되자 그 잦던 감기와 결막염도 거의 사라졌어요. 핵심은 표면이 아니라 뿌리를 보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은 많지 않지만 패턴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감기 증상이 반복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고 고양이의 활동량, 식욕, 배변 상태까지 함께 메모해보세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갈 때 이런 기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진단에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신장 문제가 의심될 경우 단순 면역 강화제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고양이의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스스로 몸속의 독소를 버리기 위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구토입니다. 고양이가 토를 자주 한다면 그냥 털뭉치 때문일까요? 고양이가 토하는 걸 보면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헤어볼리예요. 물론 고양이는 털을 많이 핥기 때문에 가끔씩 털뭉치를 토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만약 그 빈도가 일주일에 2번 이상 혹은 하루에 여러 번이라면 그건 털 때문이 아니라 몸속 장기, 특히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냥 또 토했네 하며 넘길 일이 아닌 거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축적돼요. 그리고 이 독소는 결국 위장에도 영향을 줘서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해요. 사람이 숙취가 심할 때 속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고양이도 계속해서 몸속에 독을 토해내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독소는 계속 쌓이고 고양이는 점점 지쳐가죠. 특히 구토와 함께 식욕 저하,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건 명백한 내부 장기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라는 고양이는 처음엔 사료를 급하게 먹고 바로 토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보호자는 그저 너무 빨리 먹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토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심지어 물만 마셔도 토하기 시작했죠. 병원에 데려온 결과 신장 수치가 이미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만약 그때도 그냥 습관이겠지 하고 넘겼다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구토가 의심스러울 때는 꼭 토한 내용물을 살펴보세요. 단순히 먹은 사료가 나왔다면 소화 문제일 수 있지만 거품, 쓸개즙 노란 액체, 혹은 피 섞인 이물질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특히 반복되는 경우에는 토한 횟수와 시간대를 기록해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병원에서는 이런 정보로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구토는 고양이 몸의 비상벨이에요. 그리고 이 비상벨은 피부에도 흔적을 남기기 시작해요. 바로 고양이의 털 상태, 그 은밀한 신호에 대해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윤기 없고 푸석한 고양이 털, 단순한 미용 문제일까요? 고양이의 털은 말 그대로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부드럽고 윤기 나는 털은 몸 안장기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표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털이 푸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만졌을 때 거칠다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건 겉보기엔 미용 문제처럼 보여도 속에선 심각한 대사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털에 직접적으로 티가 나기 시작하죠. 신장이 건강해야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를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사료를 먹여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결과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털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피곤하고 영양이 부족할 때 피부가 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과 비슷하죠. 고양이도 그 징후를 털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사례로 고양이 보미는 털이 원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계절도 바뀌지 않았고 목욕도 잘 했는데 점점 털이 들뜨고 빗질할 때 엉키기 시작했죠.
보호자는 처음엔 환절기인가 하고 넘어갔지만 피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기준치의 1.8배를 넘은 상태였어요. 신장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털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건강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집에서도 털 상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손으로 가볍게 쓸었을 때 부드럽고 매끄러운지 아니면 갈라지고 부스스한지 체크해 보세요. 또 털이 잘 엉키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많아졌다면 브러쉬로 모아 하루 양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목욕을 더 자주 시켜야 하나가 아니라 내부 건강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털마저도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고양이 몸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인 사람만이 진짜 반려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은 7가지 신호 중 몇 가지라도 떠오르는 게 있었나요? 혹시 우리 아이가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데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변화가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몸으로 말합니다. 그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집사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책임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고양이와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 여기서 함께 나눌 거니까요.